오늘날 우리는 매사에 조바심을 낸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얻는 기쁨보다는 즉흥적인 기쁨을 선호한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택의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우리를 짓누르고 불안하게 만든다. 메슬로에게는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생존과 최저 생계가 문제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며 이를 충족하고자 한다.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비를 하면 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이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전 세대가 원하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가졌고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뇌는 각종 새로운 링크와 흥미로운 지식으로 꽉 채워져 있고 옷장은 최신 유행의 값싼 제품으로 넘쳐난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가 않은 것일까? 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제는 아주 단순한 금융거래 한 건에도 데이터의 과잉이 존재한다. 기업 보고서는 물론 손익계산서, 주식 및 옵션 가격, 공급자 정보, 상품 가격 책정 정보, 기업 간부 프로필, 특정 분야 및 경제 전체에 대한 거시적 관점 보고서 등 무수한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는 수없이 많은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닌 정보 과잉을 이야기할 뿐이다. 주식 거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보 과잉은 매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금융정보의 미래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를 금융 종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달려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수많은 고객 가운데 투자 여력이 있는 고객을 선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금융기업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과잉 현상 중에서도 정보 과잉은 아주 전형적인 형태다. 비단 금융정보뿐만이 아니다. 버즈피드에서부터 인터넷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르기까지 각종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텔레비전을 켜면 수백 개의 채널이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는 정보 과잉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주의 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문제를 겪는다. 장시간 지속해야 하는 활동은 고사하고 이메일 하나 읽는데 집중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정녕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정말 행복한지 리사에게 물었다. 조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리사가 대답했다. 저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면서 수많은 기회 역시 제 것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면 그것은 감사함을 모르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전혀 없으니까요. 리사의 대답은 오늘날과 같은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전형적인 답변이 되고 있다.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한 시대. 미래학자 제임스 월먼은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의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이를 두고 과소유 증후군이라고 명명한다. 과거에는 더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수요는 긴 호황을 촉발시킨 동인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갖게 됐다. 미국인의 소비량은 50년 전과 비교해 3배나 늘었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1년에 34벌의 새 옷을 구입했다면 2007년 구입량은 67벌로 늘었다. 영국 여성의 경우 2007년 평균적으로 58벌의 새 옷을 구입했다.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14년 동안 전 세계의 의료비 지출은 거의 2배로 뛰었다. 또 미국인의 토스터기 및 유사 가전제품 구입 건수는 1995년 1억 8,800만 건에서 2014년에는 2억 7,900만 건으로 늘었다. 에너지 절약 신탁은 1970년부터 2009년 사이 전자제품 구입 건수가 11배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월먼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과잉 현상을 초래할 뿐이라고 단언한다. 더 많은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정일수록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다.
긴 호황의 결과로 얻게 된 자원과 생산성의 풍요는 특정 시점을 넘어서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질적 과소비 풍토는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소비 중독 현상을 일컫는 어플루엔자라는 용어로 명명되기도 했으며 풍요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 경제학자 리차드 이스탈리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가진 것에 비례해서 행복이 늘어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돈은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이스탈리는 사회과학의 기초에서 이 내용을 입증하고자 했다. 프랑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된 한 연구 결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 국가의 행복도 순위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월머는 선진국의 경우 대략 7만 5천 달러 지점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1973년 이후 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거의 2배로 증가했지만 국민들의 체감 행복도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새로운 물건이나 환경에 너무 빠른 속도로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처음 그것을 대할 때의 설렘과 환희가 금세 사그라진 것이다. 또 우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에 관계없이 본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는 일종의 감정적 기저 상태를 갖고 있다. 화려한 부티크에 걸려있던 번쩍이는 새 코트도 한두 번 입다 보면 결국 달아빠진 낡은 코트가 되고 만다. 물질의 새로움, 과잉 소유 역시 이제는 일상 속 개념으로 더 이상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수록 주변 사람들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증대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 지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위치제의 속성이다. 위치제란 실용적 목적보다는 지위 과시용으로 구입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재화는 특정 디자이너의 코트일 수도 있고 또 교육 분야일 수도 있다. 부모들은 단지 교육의 목적만으로 자녀들을 이튼스쿨로 보내지 않는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이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의 이름을 본단 베블런제는 비쌀수록 오히려 더 갖고 싶은 제품을 일컫는다. 미술품이나 와인, 진귀한 보석, 한정판으로 출시된 스포츠카 등은 모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를 과시하려는 용도로 구입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값이 더 나갈수록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매사에 조바심을 낸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얻는 기쁨보다는 즉흥적인 기쁨을 선호한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택의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우리를 짓누르고 불안하게 만든다. 메슬로에게는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생존과 최저 생계가 문제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며 이를 충족하고자 한다.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비를 하면 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학자 데니얼 알퍼트는 오늘날 전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이라고 지적한다. 긴 호황의 여파로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노동력과 자본, 기술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과잉 공급 상황을 초래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구조적인 금융 불균형의 경우 상당 부분 그 원인은 중국과 일본 등이 비축하고 있는 막대한 외화 보유량에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자를 통해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잠자고 있을 경우 거품 경제가 형성된다. 그리고 거품은 이내 폭발한다. 소비의 목적은 필요가 아닌 구매 그 자체였다. 시장은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이를 부추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지금까지 같은 소비 조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이 같은 소비를 지속할 경우 지구 환경은 악화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긴 호황은 데이터, 부채, 먹거리 등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그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더 수월해지거나 나아진 것은 아니다. 이제 과잉 사회에서 가치의 중심은 덜어내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술 관련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다. 모든 것이 과적된 상황에서는 정리하는 기술, 즉 큐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인터넷 영역에서처럼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에서 큐레이션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과적된 것을 과감히 덜어내면서 긴 호황 이후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경제 단계에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의 수첩 속 목록에서부터 상점, 국민 대처 대조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과잉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21세기의 중대한 도전 과제이며 동시에 기회다. 어떠셨나요? 과감히 덜어내는 힘, 큐레이션이라는 책이었어요. 마이클 바스카 저자가 주였고요. 최윤영 번역하고 옮기셨어요. 예담 아카이브에서 나온 책이에요. 과감히 덜어내는 힘. 물건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디지털적인 영역에서도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낮게 계속 정리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 거의 유지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부분, 다른 영역,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괴롭히던 생각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각종 정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걸 딱 읽고 나니까 정말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지? 그러니까 정말 짜내려면 짜내서 칸을 계속 늘리고 온갖 정보를 다 나열해 줄 수 있잖아요. 소비자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불안을 조장해서 뭔가를 구매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동력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데이터는 이제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이 정보를 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딱 읽고 나니까 내가 필요했던 부분만 딱 확인하고 덮는 것도 방법이겠다. 왜냐면 시간도 아껴주고 내 정신력도 아껴주니까. 그리고 또 불필요한 정보에 휩쓸려가지고 막 마음이 막 동하거나 이런 일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롤프 도웰리의 뉴스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니멀리스트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읽으면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떠오르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해주고 그리고 쓸데없이 남들이 막 좋다고 하는 온갖 뉴스, 세계의 뉴스를 아침에 다 봐야 하나? 아니잖아요. 직업마다 다르겠지만 나랑 딱 상관 있는 걸 위주로 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 세계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돈으로 후원을 하라고 하는 참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짧게 얘기하면 오지랖은 삼가하고 너가 정말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신경을 꺼라. 눈에 보이는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굳이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의외로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하고 있었지? 그냥 정리했으면 될 걸 하는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모두 이제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대요.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물론 짧은 휴가, 한밤에 방영되는 TV 프로그램까지 각자 큐레이션한다. 진짜 많은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잖아요. 원하는 걸 보고 싶을 때 아직도 TV 편성표가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있지만 또 심지어 그게 가족의 유대를 아직까지 좀 이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호주 친구도 보면 그 TV를 같이 보는 그 시간에 모여서 이제 성인인 가족들이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겸사겸사 모이는 걸 보고 맞다. 진짜로 어렸을 때는 TV 시간 있잖아요. 하다못해 만화를 같이 보는 것도 친구들이랑 보기도 하고 드라마는 또 기다렸다가 가족이랑 같이 보고 근데 이제는 좀 너 그거 봤어? 하면 나도 볼게. 그러니까 각자 보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걸 참았다가 친구랑 같이 보려고 노력하는 거에도 이제 에너지가 드는 거죠.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리사라는 트레이더한테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답을 못하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안 행복한데 안 행복하다고 하면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아도 참 그걸 즐길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이 대답이 지금 같은 정보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비싼 걸 사도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회사에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시대에 아인슈타인이 살았다면 이메일이랑 막 각종 알림 확인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웃음이 나면서도 또 그것도 너무 공감이 갔어요. 뭘 하려고 하면 진짜 1시간을 온전히 나한테 쏟기가 힘든 게 문자 하나 오기도 하고 무슨 뭐 하다못해 이제 스팸도 막 오잖아요. 이메일은 물론이고 참 정신 딱 차리고 내 시간을 안 지키면 정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삶을 선택하는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중요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로만 큐레이션하는 삶 사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